매일 비타민을 챙겨 드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방을 가로질러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더 힘들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조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나이 때문만일까요? 수년간 의지해온 그 보충제들이 당신의 다리를 몰래 약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떨어뜨리고 그토록 열심히 지켜온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숨겨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찬장에 있는 가장 흔한 비타민 몇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힘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일상적인 비타민에 대한 베일을 벗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그것들은 당신이 의심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통제력을 갖고 이동성을 보호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강하고 꾸준하게 당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노년의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남겨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셔서 더 나은 비디오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이제 첫 번째, 조용한 근육 약화제인 비타민 E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근육 약화제, 비타민 E. 비타민 E는 오랫동안 심장 보호, 젊은 피부, 노화 방지 등의 이점을 약속하며 건강의 챔피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합 비타민, 단일 캡슐, 노화 방지 크림 등 어디에나 있으며 활력과 같은 화려한 단어로 판매됩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건강에 무해한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가정에 매일 삼키는 의식입니다. 결국 그저 비타민일 뿐인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양성적인 평판 뒤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과다 섭취하면 동맥에서 적으로 돌변하여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이동성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비타민 E는 지용성이므로 지방 조직과 간에 축적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건강상의 이점을 쫓는 사람들이 흔히 섭취하는 고용량 보충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치를 독성 영역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숨겨진 위험입니다. 노인들에게 이러한 과잉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섬세한 균형, 즉 당신을 꾸준하고 강하게 유지하는 신경근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근감소증을 통해 근육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비타민 E는 이러한 감소를 가속화하여 미묘하지만 심각한 영양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손상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기가 더 어렵거나 가게를 걸어갈 때 다리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연석에서 내려설 때 약간 흔들리는 것을 피로하거나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예기치 않은 파괴자인 비타민 E와 함께 내부적으로 근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일 수 있습니다. 우편함까지 걸어가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리나 엉덩이에 피로가 스며들어 이전보다 더 빨리 지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비타민 E의 혈액 희석 성질이 와파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위험을 증폭시켜 멍, 출혈 또는 사소한 실수를 큰 좌절로 바꾸는 낙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이러한 증상들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가입니다.
둔하거나 약한 느낌은 종종 수년간 믿어온 비타민이 아닌 나이 탓으로 돌려집니다. 의사들도 매일 아침 먹는 그 알약을 간과하여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진화함에 따라 한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용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씨, 아몬드, 시금치 또는 아보카도와 같은 음식은 보충제 없이 안전하게 충분한 비타민 E를 제공합니다. 매일 400IU와 같은 고용량을 섭취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여 보충제를 검토할 때입니다. 특히 비타민 E가 종합 비타민이나 노인용 혼합제와 같은 여러 제품에 숨어 있다면 건강한 복용량이 안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합산해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악당과는 거리가 멀고 비타민 E는 적당히 섭취하면 필수적이지만 과잉 섭취하면 다리 힘, 균형 감각 및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약을 건너뛰고 통곡물을 섭취하며 일상을 재평가하세요. 당신의 이동성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뼈와 근육을 고갈시키는 비타민 A, 다음은 수년에 걸쳐 좋은 평판을 얻은 또 다른 비타민인 비타민 A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비타민 A는 선명한 시력, 빛나는 피부, 튼튼한 면역 체계를 위한 강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합 비타민, 강화 시리얼, 심지어 과거 세대가 즐겨 먹던 대구 간유와 같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치료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A도 지용성이므로 몸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지방 조직과 간에 축적되며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손상을 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이미 간 기능 저하, 근육 회복 시간 지연, 뼈의 자연적인 얇아짐과 같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이는 영양소에 대한 실수의 여지를 줄이고 과도한 비타민 A는 몸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은밀한 영향 중 하나는 엉덩이와 다리와 같이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 뼈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꼿꼿이 세우고 움직이게 하는 기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높은 비타민 A 섭취는 뼈 손실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뼈 밀도가 약간만 낮아져도 융단에 걸려 넘어지거나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는 사소한 사고가 몇 달 동안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더 심하게는 삶의 질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키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골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근육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특히 잠시 동안 서 있거나 걸은 후 엉덩이와 허벅지에 끈질긴 무거움이나 통증을 느낍니다. 나이의 징후나 과로라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했나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뿐일까요? 매일 꾸준히 섭취해온 비타민 A가 여러분의 다리에서 힘을 조용히 빼앗아 매 걸음을 이전보다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기가 얼마나 쉬운가입니다. 보충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유나 시리얼과 같은 강화식품, 관절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대구 간유 캡슐, 심지어 간이나 다른 내장 고기를 즐겨 먹는다면 식단에도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더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 한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과다 사용은 특히 수개월 또는 수년간 지속해온 경우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명확한 원인 없이 지속되는 엉덩이나 허벅지 위쪽의 끈질긴 통증, 자동차에서 현관까지와 같이 짧은 거리를 걸은 후에도 느껴지는 피로감,
어쩌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리가 불안정하게 느껴져 계단을 피하거나 산책을 줄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피할 수 없는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속삭이는 여러분의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비타민 A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하지만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노인에게 가장 좋은 형태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케일과 같은 활기찬 채소에서 발견되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보충제와 동물성 제품에 들어있는 미리 형성된 비타민 A인 레티놀과는 달리 베타카로틴은 전구체이며 몸은 필요에 따라 독성 축적 위험 없이 비타민 A로 전환합니다. 마치 내장된 안전망과 같습니다. 특히 레티놀 기반이거나 대구 간유에서 추출한 비타민 A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세요. 종합 비타민이나 강화식품과 함께 복용하고 있나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섭취하기 쉽고 바로 그곳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보충제를 복용해 온 경우 비타민 A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일반적인 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아는 것은 뼈와 근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A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며 특히 지용성 비타민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현명한 건강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강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량 알약을 건너뛰고 통곡물을 우선시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자연에서 얻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평생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신경 손상, 비타민 B6, 마지막으로 당신의 뇌와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자주 광고되는 비타민인 비타민 B6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6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제의 주요 성분으로 종합 비타민, 에너지 음료, 기억력 증진제, 기분 개선제 등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데 좋다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몸에 필요 없는 것은 소변으로 배출되므로 무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에는 해당되지만 비타민 B6는 과다 섭취하면 어두운 면이 드러나 상상 이상으로 다리와 발의 신경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B6는 수용성이지만 장기간 고용량으로 섭취하면 독성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간의 불편함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은 팔다리의 신경이 오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다리와 발의 감각과 통제력을 빼앗아갈 수 있는 느리고 은밀한 과정입니다. 종종 작게 시작됩니다. 발가락에 희미한 따끔거림,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왔다가 사라지거나 정강이와 종아리를 통해 윙윙거리는 약간의 마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과도한 비식가 계속 쌓이면 그러한 감각이 퍼지고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더 자주 잠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걸을 때 발이 제대로 착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팔다리가 반만 깨어있는 듯한 죽은 다리 감각이라고 묘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방을 가로지를 때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갑자기 계단은 도박처럼 느껴지고 넘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 커집니다. 이것은 단지 신체적인 피해만이 아니라 자신감, 안정감, 그리고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갉아먹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노화 탓으로 돌리거나 신경질환과 같은 더 심각한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실제 원인은 수년간 섭취해온 기본적인 보충제일 수 있는데 말이죠.
에너지를 높이거나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섭취해야 과다 섭취일까요? B6의 안전 상한선은 일반적으로 하루 100mg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충제가 그 이상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24사비밀학이 들어있을 수 있고, 에너지 혼합제에는 50mg이 더 들어있고, 기억력 알약에는 30이 더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한도를 2배 또는 3배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비식 독성으로 인한 신경손상은 항상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섭취를 중단하면 일부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만성적인 마비나 불안정한 협응력과 같은 다른 증상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비타민치고는 너무 큰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먼저 보충제를 감사하세요. 종합 비타민뿐만 아니라 에너지, 집중력 또는 기분 개선을 약속하는 모든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B6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음식에 의존하세요.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칠면조, 그리고 병아리 콩은 당신의 몸이 관리할 수 있는 양으로 B6를 제공하며 위험 부담도 없습니다. 다리나 발의 따끔거림, 마비 또는 이상한 감각이 느껴진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고 B6 혈액 검사를 요청하세요. 일반적인 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신경과 이동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다리 힘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수심, 발을 헛디딤 또는 피로감을 그저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그것을 주입하고 우리는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다리의 약함, 짧은 산책 후의 피로감, 또는 알아차린 불안정한 균형이 단순히 시간이 흐른 탓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믿어온 보충제의 부작용이라면 어떨까요? 진실은 근육과 신경의 쇠퇴가 항상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B6와 같은 비타민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절한 양으로는 동맹이지만 과도하면 다리 힘을 약화시키고 신경을 둔화시키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는 조용한 파괴자로 변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힘을 실어주려는 것입니다. 징후를 인식하고 정보에 입각한 조정을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동성과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단지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티켓입니다. 알약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 약간 압도감을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1단계, 섭취하는 모든 보충제를 가져와 비타민 E, A, B6의 양을 합산하세요. 2단계, 안전 한도와 비교하세요. 의사에게 문의하거나 지침을 찾아보세요. 3단계, 통곡물, 견과류, 씨앗, 채소, 과일로 식단을 옮기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알약을 줄이세요. 4단계, 의료 제공자와 약속을 잡아 일상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비타민 수치를 검사하세요. 지금 하는 작은 움직임이 오랫동안 당신을 꾸준하고 강하게 유지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2단계, 총 복용량을 확인하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하나의 알약만이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장일일 섭취량을 의도치 않게 초과합니다. 무모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추적하지 못한 출처를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고 점심 식사 때 에너지 부스팅 보충제를 섭취하고
나중에 강화 시리얼이나 단백질 바를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각각에는 비타민 E나 B6와 같은 겹치는 비타민이 들어있어 안전하거나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꺼내 각 라벨에 적힌 복용량을 적어두세요. 하루 동안의 총량을 합산하고 권장 일일 섭취량과 비교하세요. 온라인에서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섭취량을 알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노화에 정통한 의사와 상담하세요. 모든 의사가 노년기의 건강에 미묘한 차이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노인의 요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아마도 노인병 전문이나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살펴보는 기능의학 전문가를 찾으세요. 약속을 잡고 보충제 목록을 깔끔하게 작성하거나 병 자체를 가방에 넣어 가져가세요. 기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일어설 때 다리의 약함, 균형 유지의 어려움, 또는 왔다가 사라지는 손이나 발에 이상한 따끔거림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세요. 이것들은 보충제 습관과 관련된 단서일 수 있으며 지식이 풍부한 의사는 그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빠른 끄덕임에 만족하지 말고 귀 기울이고 이 단계에서 당신에게 맞는 것을 파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4단계. 상세 영양소 검사를 요청하세요. 의사를 만났을 때 일반적인 혈액 검사에만 만족하지 말고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B9 수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포괄적인 영양소 검사를 요청하세요. 이러한 검사는 항상 표준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비타민 수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영양소의 높은 수치는 특히 수년간 보충제를 복용해온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축적될 수 있으며 즉시 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신경 손상이나 근육 약화와 같은 미묘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의사는 몸에 과부하가 걸렸는지 알려주고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과학이 여러분에게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5단계. 실제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를 우선시하세요. 가능한 한 병에서 접시로 초점을 옮기세요. 몸은 자연에서 얻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베리류나 오렌지와 같은 활기찬 과일,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잎이 많은 채소, 닭고기나 생선과 같은 살코기, 퀴노아나 현미와 같은 든든한 통곡물, 그리고 영양소가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음식은 섬유질과 보충제가 모방할 수 없는 다른 좋은 성분과 함께 균형 잡힌 양으로 비타민을 제공합니다. 알약과는 달리 알약은 농축된 용량을 몸에 한 번에 쏟아 넣을 수 있지만 음식은 몸이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축적 위험 없이 배출하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작게 시작하세요. 보충제를 아몬드 한 줌이나 구운 고구마로 바꾸세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공장에서 만든 알약보다 더 좋고 안전하게 당신을 영양을 공급하는 자연을 믿으세요. 이것은 당신이 주도권을 잡는 것에 대한 부드러운 상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당신을 겁주어 비타민을 버리거나 당신이 내린 모든 선택을 의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 당신의 능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당신의 독립성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중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신중한 조정을 통해 당신의 몸을 보호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활동적인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의 목표이며
당신은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또 다른 간과된 위험, 너무 오래 앉아있는 덫, 보충제 루틴을 완벽하게 맞췄더라도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은밀한 위협이 있으며 그것은 너무나 흔해서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은 좋은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쇼를 보거나 뉴스를 스크롤하거나 바쁜 아침 후 휴식을 취하는 등 의자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므로 무해하고 심지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동성을 조용히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동을 하지 못하고 사용 부족으로 인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근육 위축이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약한 근육은 불안정한 균형을 의미하며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연석에서 내려서거나 몇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위험한 노력으로 만듭니다. 한편 비활동은 특히 엉덩이와 다리와 같은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 뼈 밀도를 갉아먹습니다. 그 손실은 사소한 비틀거림조차 골절 가능성을 높입니다. 통계는 냉혹합니다. 낙상은 노인의 부상 주요 원인이며 약한 다리가 종종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을 되돌리기 위해 마라톤을 뛰거나 역기를 들어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헬스클럽조차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하루에 짜놓는 것입니다. 거실이나 뒷마당을 천천히 걷거나 다리 들어올리기나 앉아서 행진하기와 같은 쉬운 의자 운동을 하거나 근육을 깨우기 위해 몇 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매 시간 일어나 다리를 흔들거나 부워크로 걸어가는 것조차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뼈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움직임을 매일 복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무료이고 간단하고 당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비타민에 신경 쓰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다리를 움직이세요. 당신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으며 그렇게 하면 힘과 안정으로 당신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한 노인이 다른 노인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나 화면 속 목소리가 아닌 세상을 살아온 사람, 세월이 쌓이는 것을 지켜보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 하나둘 배운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노화가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는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 만큼 충분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둔하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작은 선택, 우리가 소홀히 하는 습관, 그리고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들, 친구, 이웃, 심지어 친척들이 극적인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상치 못한 조용한 일상적인 실수로 인해 활력, 안정감,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삶을 헤쳐나갈 자유를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병에 적힌 약속을 믿으며 종교적으로 비타민을 챙겨 먹었지만 그 똑같은 알약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 힘을 약화시키거나 신경을 흐리게 할 것이라고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 계절을 함께 살아온 영혼으로서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을 파악하세요. 당신은 살아온 모든 해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다리가 이전보다 무겁게 느껴지는지, 발걸음이 흔들리는지, 지속되는 피로감이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그것들은 단순히 노화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살펴보라고 당신의 몸이 부드럽게 밀어주는 신호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신호를 들을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은 머리를 높이 들고 발을 굳건히 내디디며 매일을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일상이나 은밀한 과실이 당신에게서 그것을 훔쳐가지 않도록 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많은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의사, 당신의 습관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세요. 건강에 대해 들어온 이야기를 파헤쳐보고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요점은 단순히 당신의 귀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활력, 독립성, 그리고 목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자유로 가는 생명선이며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당신을 데려다주고 당신을 굳건히 지탱해주고 당신을 꼿꼿이 서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당신의 일상, 당신의 보충제, 당신의 앉아있는 시간, 당신의 움직임을 새롭게 살펴보세요. 작동하지 않는 것을 조정하고 작동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딛는 모든 마음 챙김의 발걸음은 내일의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당신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섭취하는 비타민 중 일부가 어떻게 조용히 다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과 나이가 들수록 힘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를 알려드렸습니다.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B6의 숨겨진 위험부터 통곡물을 선택하고 몸을 움직여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힘까지 오늘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노화는 느려지는 것을 의미할 필요가 없으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비디오에서 얻은 것 중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한 가지를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충제 라벨을 확인하거나 알약 대신 아몬드 한 줌을 먹거나 하루에 짧은 산책을 추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갑시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 모든 연령대에서 번성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고 건강하게 사는 더 많은 팁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